제가 두 분 중에 누가 물러나는 게 맞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결국 지금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양 팀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쟁점별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국감에서 나타났던 그 논란 중에 큰 것이 바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자, 왜냐하면 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인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법상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주장,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검찰청 법을 보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을 갖다가 이제 법무부의 예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장관에 이렇게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이렇게 총장하고 이런 상하관계, 이런 뭐 부하관계 이런 거는 명확히 아닌 거는 틀림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치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본질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또 그동안 이 검찰권이 남용됐으니까 이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게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때 그렇게 우리 윤석열 내정자 뭐 이래가지고 앞에 계신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도 얼마나 엄호를 했습니까? 대려 그때 당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부적절하다. 왜?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또 본질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균형 있게 행사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까지 이런 좋은 검찰총장을 왜 야당에서 흔드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직 MB 이명박 대통령 이런 적폐청산에 미명하여 그런 거 구속하고 막 그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뭐 깜빵에 보는 거 할 때는 정말 잘한다 그러고 딱 이 사단이 난 게 작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임명 절차에서부터 이미 막 이렇게 국민들 신뢰를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는 뭐 그런 뭐 추미애 장관이 그런 보복성 인사가 안 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네, 의원님 지금 아까 드렸던 질문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답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동안 대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을 진정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 검찰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권에 순응하고 또 협조하는 사람들 중심의 어떤 검찰의 변화라 그러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죠. 우선 뭐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뭐 상급자냐 또는 부하냐 뭐 이런 단어에 저희들이 착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이제 관계를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부조직법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조직법을 보면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사무를 다 관장하기 어려우니까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를 지휘한다 했을 때 검사에 그러면 검찰총장이 포함되느냐? 이것도 잠깐 논란이 좀 법사위원장에서 된 적이 있었는데 검찰청법 6조에 보면 검사에는 검찰총장과 검사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전날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근데 정보조직법에 보면 명확히 외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륙법에 근간을 둔 그런 이 검찰청법이나 이 법무부와 검찰 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법에 명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어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가 1954년도에 하면 그것도 수사 지휘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데, 독일은 2년 전에 해임했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런 뭐 물론 그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었죠. 법적으로. 예. 잘하고 있는 총장을 해임한 건 아니죠. 그 법에 해임으로써 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무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임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추후 이제 어떤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이 바뀌었죠. 그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문재인 정부 체계에서는 검찰총장을 자꾸 정치 권력에 애속된 그런 수사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본질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니 야당 의원을 수사를 뭉개했다는 의혹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자, 여당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날카롭게 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 여당을 위해서 그 수사를 갖다 그렇게 지휘하고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지금 그 수사 지휘를 받는 게 맞다고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어쨌든 그거는 결국 굉장히 사문화된 게 아니냐. 실제로는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도 수사 지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관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 천하람 변호사도 말씀. 네, 실제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그 검찰 같은 경우에 그 사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게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사실 굉장히 강조하셨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박주민 의원님께서 모범 답안 같은 것을 2017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2017년 1월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시면서 그 제안 이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안 된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수를 좀 줄여야 된다. 라는 입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사실 정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검찰청이 그 안에 외청이 맞고 검찰 사무의 최고 관리자는 법무부 장관이 맞죠. 그렇지만 검찰청은 다른 외청들과 다르게 수사권이라는 당연히 독립성이 필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법으로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검사에 대한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정 역사에서도 추미애 장관 이전까지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딱 한 차례 천정배 장관 때 행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가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쭉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물론 법적으로 관리 책임자다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추미애 장관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냐 하면 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저를 포함한 저희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를 포함한 여당 법사위원들이 그 당시 인사청문회 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근데 총장이 됐을 때 그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또는 사실 개연성이 커지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를 항상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뭐 가족이든 식구든 구분 없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윤석열 총장을 옹호했던 건 아니고 분명히 그런 약속을 저희들은 받은 거고 근데 지금 벌어지는 모습이 그 당시 약속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권력으로서 독립되고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필요는 굉장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권력화되고 민주적인 어떤 그 통제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 아까 이제 국민주권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훼손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넘어서서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라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개통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무부와 대검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는 이상한 현실, 그리고 전혀 그것과 관련된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약간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통제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통제하라고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금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 8조 12절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상급 기관은 틀림없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박주민 의원이나 저나 다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헌법기관이라 그러잖아요. 검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사기관이에요. 왜?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측면에서 이걸 이제 앞으로 정치 권력이 행사 소추에 이렇게 가져하게 되면은 검찰의 그럼 이 중립성, 이 수사 독립성 이렇게 헌법적인 기능을 부여한 그게 국민들이 이 검찰 권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애풍으로부터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총장이라는 이 수뇌부를 만들어 놓고 이 검사들의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겠죠.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아직까지 1년도 채 안 된 그런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중에 벌써 수사지휘권이나 감찰 이런 걸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면서 초토화시킨 경우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보수 정권을 과거 뭐 군사 정권, 뭐 독재 정권 뭐 다 하고 이 50년을 집권한 세력도 그런 체제에도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갖다 남발하면서까지 검찰권에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그게 부분에 잘못됐다는 대해서, 거예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도. 그렇지만 그 민주적 통제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통해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의 정권들이 어땠습니까?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일렬을 쭉 세워가지고 기수별로 쭉 선후배 관계를 딱 형성하는 검찰 출신들로만 구성을 해서 뒤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적어도 문재인 정부나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검사들의 뭐 청와대 파견도 금지하고 뭐 지금도 이제 안 받고 있죠. 그다음에 전혀 그런 그 서로 구성이 다른 지금 심지어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각자 독립적으로 각자 자기가 법률상 가진 권한에 의해서 서로 간에 견제 균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제도로서 그러니까 인적으로 어떤 뭐 친밀감이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뭐 속 터놓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이 부분이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휘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국민들 전부에게 공개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어디서 평가받게 됩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나중에 선거로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위가 옳았느냐, 그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에 관해서는 국민들한테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입니다. 근데 이런 네. 민주적 통제, 정당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 군사정부처럼 뒤에서 몰래 사람, 친소관계로 얽히는 어떤 패밀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해보라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